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트럼프 환율 폭탄. 자, 지금 달러 대비 엔화 또 우리 원화 가치가 지나치게 지금 약세로 가는 걸 막기 위한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가 실제 가동됐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엔화 흐름, 그러니까 BOJ 금리 결정 이후에 엔화 흐름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이 같은 추측으로 이어졌는데요. 박사님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트럼프 환율 폭탄인데요. 이 환율 폭탄이 드디어 터지는 그런 지금 엄중한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 주말 우리나라 원화 환율, 지금 일본 엔화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원화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4원 이상 환율이 급격히 떨어졌는데요. 자, 이렇게 떨어진 것은 정부가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외환 보유고를 투입해서 시장에 개입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를 둘러싸고 일각에서는 이 한국의 환율 조정 능력이 이제 그 가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라고 분석을 하지만 이것은 침소봉대고요. 거의 전적으로 뉴욕발 쇼크가 결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뉴욕 외환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른바 레이크 체크. 지금 뉴욕 금융시장, 뉴욕 증권시장 아주 분위기가 흉흉합니다. 레이크 체크를 했다는 얘기, 이게 지금 로이터 통신의 보도의 핵심이거든요. 마르라고 합의라는 것은 그냥 해석을 한 것이지 마르라고 합의는 실체는 없습니다. 자, 환율 레이트 체크, 이게 미국 재무부와 연준의 공격적 외환시장 개입의 사전 신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1985년 프라자 합의 때, 프라자 합의, 그러니까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서 전 세계 선진 5개국 재무장관 모아놓고 그때 엔화 강세시켜라고 하는 합의하기 전에 시장에 먼저 신호를 준 적이 그게 1985년 8월 달 경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여러 차례 일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라든지 미국 정부가 레이트 체크라는 걸 했는데요. 이 레이트 체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환율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근데 환율을 체크하는 것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도 되고 미국 재무부는 단말기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직접 미국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체크를 하느냐? 구체적으로는요. 재무부가 연준에다가 연락을 해서 오늘 환율 좀 체크해 봐줘 라고 부탁을 하면 연준은 12개 은행 중에서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환율 데스크에 연락을 해서 오늘 환율 체크해서 미국 재무부로 보내라는 이런 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게 금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더랬어요. 예. 이 말하라고 합의냐 아니냐는 것은 아주 주관적인 해석이고 구체적으로 있었던 팩트 체크만 놓고 보면 환율 레이트를 체크한 겁니다. 그런데 통상 재무부가 잘 알고 있는 환율을 왜 금융시장의 은행을 통해서 확인하느냐 경고하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환율 상황 가만둘 수가 없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재무부는 한국 원화 환율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 엔화, 지금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죠. 일본의 다카이치가 총선을 라는 성부수를 던지면서 엄청나게 재정을 퍼주기로 하는, 특히 식품 소비세를 없애는 바람에 일본의 국채 금리가 4%를 돌파했습니다. 자, 이게 미국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아주 극한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입니다. 일본의 환율이 떨어지니까 미국의 수출이 걱정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미국에 지금 수출 걱정 없어요. 수출, 수입, 무역 적자는 관세 폭탄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금리가 뛰는 것에 대해서 왜 미국이 이렇게 발작적 현상을 보이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지금 미국이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미국이 재정 적자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일본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도 가격이 더 높아지면
그러니까 금리가 더 높아지면입니다. 정확하게 금리가 더 높아지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와 있던 와타나베 자금은 물론이고 미국의 국채를 과연 살까요? 가뜩이나 지금 유럽에서 그린란드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국채를 안 사겠다라는 일각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정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국채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일본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바람에 미국으로 들어와야 될 국채 매입 자금이 일본으로 빠져나간다. 이거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일본은행이 우에다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동결을 했죠. 거기에 미국이 굉장히 불만을 나타낸 겁니다. 자, 금리 더 올려라. 특히 통화 면에서 지금 국채 금리와 은행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일단 재정은 덜 확장을 하고 금융에서 더 긴축을 하라. 지금 이런 얘기인데 일본 우에다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뉴욕에서 바로 일어난 일이 레이트 체크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에다 이 일본은행 총재의 기자회견 직후에 일본의 금리가 아주 그냥 그 일본의 환율이 발작적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 중에서 일각에 우리나라 원화도 일본 엔화와 좀 연동돼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환율을 겨냥한 미국의 레이트 체크가 한국 환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는데요. 자, 지금 레이트 체크를 한 이후에 실제로 공격적인 개입을 할 확률 그동안에 10번이면 8번 정도는 개입을 했어요. 2번 정도는 그냥 말로만 하고 지나갔는데 자, 오늘 굉장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대목은 레이트 체크를 했는데 진짜 공격할 것인가. 공격한다면 이것은 환율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운명의 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호주가 공휴일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시아에서 시장을 제일 먼저 여는 게 뉴질랜드하고 호주 시장인데 그쪽에서 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서울 외환시장 오후 도쿄 외환시장에 과연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느냐. 트럼프의 환율에 관한 복심 그 승부수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굉장히 급변하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환율 문제에 대해서는 이 미국의 국채, 일본의 국채 상황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아니 거의 99% 이상 미국은 국채 팔기 위해서 환율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측면을 좀 감안을 하고 환율 예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경고. 자, 이재명 대통령 주말 사이에도 여러 이슈가 될 만한 발언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지난주 그 코스피 5천 특위와의 만남에서 L자 들어간 그룹 주식은 사지 않겠다는 언론 보도를 지목을 하면서 이 LS 그룹의 중복 상장, 그러니까 쪼개기 상장을 아예 직접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계에 그동안에 이제 쪼개기 상장이 관행으로 지금 여겨졌던 부분들이 이제 긴장감을 좀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발언은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 경제 문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시장과 소통을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현안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도 직접 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상하게 돌아가는 점이 있다 그러면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그런 사이다 발언을 잇따라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고인데요. 자, 시간대별로 보면 우선 L자 들어간 주식은 안 산다라는 그런데 그 글을 캡처해서 올리면서 쪼개기 상장 이거 정말 한국의 코스피를 말아먹는 죄악 중에 죄악이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송아지 벤 암소를 샀는데 대통령이 이 표현 너무나 적확한 것 같습니다. 송아지를 벤 암소를 샀는데 이 회사에서 쪼개기 상장 또는 중복 상장을 해서 그
송아지는 쏙 빼가 버린 겁니다. 그럼 송아지는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왜 L자 들어간 주식이냐?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LG그룹이 쪼개기 상장하면 아주 노토리우스하거든요. 네. 그야말로 LG그룹은 회사 이름을 쪼개기 그룹이라고 바꿔도 될 정도로 역사적으로 쪼개기 상장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눈물과 한을 심어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했지만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사겠다고 들어간 LG화학 투자자들을 저기서 쪼개기 상장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빼고 그것도 물적 분할해서 완전히 송아지에서 암소가 밴 귀한 송아지 다 빼갔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지고요. LG전자에서 LG 인도 상장 또 이거 중복 상장해서 빼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현재 LG와 LG CNS의 분할 상장 문제. 그런데 LG에서 계열 분리된 회사 LS 에식스 솔루션즈라는 회사를 또 쪼개기 하겠다, 중복 상장하겠다 해서 지금 주주들이 대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바로 이런 거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에식스 솔루션즈라는 회사, 이 마그넷 전선의 1위인데 이게 미국 회사를 사들인 겁니다. 많은 LS의 투자자들이 이 에식스 솔루션을 보고 주식을 사들어갔는데 이것을 분할 중복 상장하겠다. 이것은 다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돌아가겠다는 얘기 아니냐.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두 번째 경고는 양도세 이 그 유예 현재 지금 중과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동안에 특히 윤석열 정부 때 계속해서 연장 유예를 했는데 이거 없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수단이 많다. 부동산 시장도 과열 그냥 두지 않겠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경고를 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이 경제 정책 그만큼 힘도 실리고 있는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음 뉴스 키워드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얘기 계속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훈 원펜타스. 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은 전격 철회를 어제 했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게 청와대 설명이었고요. 이 원펜타스 청약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박사님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기획예산처 새 정부 개편 이후에 초대 기획처 장관 후보로 지명이 됐던 이해훈 전 의원이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지명이 철회됐는데요.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의혹과 논란을 빚었습니다. 이 철회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지도청의 이런 어떤 행태, 이게 지금 물론 규명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의혹이 계속되면 정말 열심히 사는 중산층들이나 또 미래의 희망을 걸고 사는 청년 세대들에게 이런 문제는 엄청난 좌절감을 주지 않겠는가. 자, 이 원펜터스 정말 유명한 아파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펜터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펜타스가 우리 미국 국방부 청사를 펜타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펜타곤의 그 라틴어 원래 글자가 펜타스입니다. 오각형이라는 뜻이고 이 오각형이 별이라는 뜻이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포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오직 하나의 반짝반짝 빛나요 아파트라 이런 얘기인데, 자 바로 앞에 있는 그 이제 건너편에 있는 이 레미안 퍼스티지 여기에 이해훈 후보자가 사셨거든요. 퍼스티지에서 80평에 사셨더라고요. 80평 전세를 사시면서 잠시 25평으로 옮겼다가 원펜터스의 청약이 당첨되고 또 옆에 또 하나의 원베일리는 원펜터스보다도 가격이 더 높은 데입니다. 그 원베일리의 청약을 한 사실이 또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유명한 아리팍 여기에 다 관련이 있는 그런 사안인데 뭐 본인이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이거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거기에서의 청약 부정 이 대목은 이 그 장관 지명 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부정이 있었는지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이재용 마지막 기회. 자, 삼성전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뭐
임원들에게 지금 숫자가 좋다고 해서 자만할 때가 아니다. 긴장 늦추지 말고 경쟁력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는데 삼성전자 이제 도약을 시작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오늘의 네 번째 마지막 키워드가 이재용 마지막 기회인데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전 임직원을 한 자리에 모아서 지금 숫자 좀 좋다고 착각하지 말라. 경쟁력 회복의 지금 마지막 기회다. 자, 지금 삼성이 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재용 회장은 절대 아니다. 자, 이게 그냥 허투루 하는 엄살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오른 거, 삼성전자가 기여한 거 이재용 회장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 인공지능 사이클이 잠시 디램으로 오는 바람에 주가가 올랐던 거 지금 삼성전자요. 그 파운드리 그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서는 TSMC와 격차가 완전히 뭐 이제 1등과 2등이지만 거의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고 그렇죠. 나머지 부분에도 생산성 또 HBM마저도 지금 아직도 엔비디아의 HBM4를 못 들어가서 다음 달에 들어간다 만다 하는 지금 그야말로 치욕적인 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 말 맞다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스피 5천 됐다고 해서 마치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지금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과 너무나 모습이 똑같습니다. 한국 경제 지금 마이너스 성장률 더군다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여러 가지 비상 신호가 울리고 있는데 코스피 5천에 다 덮어져 있는 이런 모습과 삼성의 주가가 삼성의 본질을 뒤엎는 모습이 너무나 비슷한데 다만 정말 다행인 것은 이재용 회장께서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자 마지막 기회다. 지금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얘기 이것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사회 전반에 주는 엄중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트럼프 환율 폭탄, 대통령 경고, 이해훈 원 펜타스, 그리고 이재용 마지막 기회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